변희재 대표가 이재명의 지지율에 대해 역대급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오늘 그 한 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 자기도 작은 기업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부자들이 다 투자하는 걸 주식 쪽으로 돈을 좀 돌리자고 해서 이 그 세금을 때리는 거를 50억 기준으로 해놨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10억으로 내리려고 했는데 제가 과거에는 10억을 해도 내하고 관계없으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10억을 못 버니까 주식으로 뭐 세금 많이 걷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거는 많은 그 개미들, 주식 시장을 통해서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그 주식의 한도를 세금을 50억부터 때리던 거를 10억으로 낮춤으로 말미암아서 외국계 큰 손이 나는가, 그 다음에 부자들이 주식 시장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100만 원, 200만 원 벌었던 사람,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던 사람도 주식에서 전부 다 손해를 보는 건지 이 수익이 줄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정치하는 분들이 좋은 취지만 갖고 현장을 모르면서 법을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면 실제로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이다. 서민약자다.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냐. 이상은 좋았지만 다 죽였지 않느냐 이 말을 하더라고. 아니 지금 포스코 ENC가 건설사 중에서 사망률이 제일 적은 건설사인데 그걸 찍어서 죽인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70개 건설 현장이 다 중단돼서 그러면 건설 노동자들이 그걸로 하루를 먹고 살다가 그 생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포스코 ENC뿐이 아니라 연관된 건설사들이 지금 다 중단해버려가지고 이게 70만 명? 지금 거의 노동자가 지금 일자리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거 어차피 이제 이런 거 뭐 기업 내에서의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계속 이제 보완하고 보상받고 이런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면전에서 이 살인마들 하면 이따위로 얘기해버리니까 그럼 사업 안 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더구나 이제 이러다가 코레일 사고 터지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코레일에 그러면 오너 누구냐? 그럼 대통령 아니냐? 사관. 앞뒤가 딱 막혀가지고, 김영우 노동부 장관. 사기업들에게는 교통치더니 코레일 사고사 나니까 또 엎드려 빌고 아주 우스운 꼴들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모조리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가 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우리같이 사실은 우리가 큰 규모라고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중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경제 아닙니까? 작은 규모의 중간 정도 사이즈의 경제인데 아니 미국보다도 지금 성장률이 더 처져서 지금 미국이 3%대를 달리는데 우리가 1%가 안 되니 이게 나라가 정말 존립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단순히 뭐 좌파 쪽 사람들 만나보면 인구가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구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다른 방면으로라도 뭔가 보완을 해서 아니 국가가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물건을 팔고 성장을 하지 않으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나라 자체가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더 집을 사고 자녀를 가질 만한 여건이 안 되고 그럼 인구가 계속 줄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나라가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누가 그러더라고 대한민국이 중진국 중에 전후에 이 식민지 국가에서 최초로 선진국에 진입한 최초이자 유일한 마지막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10년 가기 전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선진국 국가 중에 유일하게 다시 중진국으로 떨어지는 국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그 경제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상황이 심각하다. 그걸 이 정부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전부 다 뭐 요즘 정치 노름하기에 바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사면하는데 어느 정부가 첫 번째 사면 임기 집권하고 지금 석 달인가 만에 정치인 그것도 아주 논란거리가 많았던 정치인들 조국 같은 사람을 사면하고 그 다음에 그 윤미향 8.15 때 그것도 이런 사람을 사면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또한 지금 여론이 지금 8% 떨어졌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 8%도 제가 민주당이 더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갤럽이나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도 그렇고 여당이 유리하게 와요. 그럼 여당이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당에서 자기들한테 이 발주를 많이 해주니까 여당이 유리하게 나는데 저 정도 났다는 거는 아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40% 우리가 썸네일에서 적었지만 40%대로 떨어졌을 거다 이미. 지금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리얼미터는 분명히 40%대로 들어와 있는데 아마 또 마사지를 하겠죠. 다음 주 월요일날 좀 올려놓겠지. 근데 지난 8월 13일 날 47%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3일 날. 이게 평균으로 볼 때는 50% 조금 넘었지만 구간별로 날짜별로 보면 40% 떨어진 날이 2, 3일 된다더라고요. 그럼 이번 주는 40%인데 아마 40%로
발표 못 하겠지 비행기표가 뭐 죽을 일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올려놓을 텐데 뭐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이 1년 동안 거의 뭐 7, 80을 유지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갈 줄 알았는데 네. 야금야금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40%대 초반 30%대까지 가서 정권 교체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현상이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때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 훨씬 빠르다. 지금 미국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미일 동맹하고 한미 동맹 다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필리핀, 호주, 인도까지 묶어서 아예 그냥 이 중국이 혹시라도 대만 붙어버리면은 같이 기동력 있게 움직이겠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사실상 이제 이 주둔하게 된 거는 북한 침공을 막는 거였는데 그것뿐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도 막겠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이 주둔하는 이 주한미군 성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가 됐냐 안 됐냐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지금 트럼프 앞서서. 근데 이게 얘기가 안 되면은 트럼프는 깨겠다는 거고. 내 생각에는 지금 이재명이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위안부합이나 이런 것들로 일본 쪽에 뭐 편들어 주는데 저거 말로는 하겠죠 당연히. 근데 저 말을 트럼프가 믿을 수 있겠냐가 저게 그런 거지. 말로는 한다 그러겠죠. 아니, 과거에는 한미 동맹회에서 상호 방위 조약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공을 막는 데만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전쟁이 만약에 한반도만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미군이 여기 있겠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시나리오 지금 워게임도 그렇게 하는 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그냥 중국하고 대만하고 단독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도 계속 얘기하는 게 한국도 어떻게든 거기에 연루가 될 거라고 얘기해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파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다. 국지도발이라도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우리는 직접 주한미군 없이 주한미군은 현재 전략기동군으로 아마도 대만 방어에 투입이 될 거고 그러면 주한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한반도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아마 군이나 정부 오른쪽 정부가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그럴 경우에 일본하고도 이게 이제 우리는 일본하고 앙숙이고 믿을 수 없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들 자기 똘마니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아무리 무장해본들 미국 전력의 10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래서 니들끼리 협조해가지고 한국 방어를 해.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쏘면 일본도 위협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라고 할 건데 특히 좌파 정부는 그걸 하면 안 되지. 왜? 지소미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나라가 스스로 방어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스스로 방어하다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일본한테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이 또 다른 침략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얘네들이 지금 얘기를 했던 거고 오른쪽 정부, 보수 정권은 그런 상황이 오면 일본하고도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 왼쪽 사람들은 아니 그게 바로 구한말 때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반도를 식민지화했던 전형적인 방식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도 일단 일본은 다 싫어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군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일본이 1대1로는 우리하고 적이 될 수 있지만 북한과 중국과 하고 만약에 연결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일본은 결국 미군의 지휘를 받는 그렇잖아요. 전체에 있는 쿼드든 뭐든 그 미국의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그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이 다 연결이 어떻게든 돼가지고 함께 연합군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연합훈련도 지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니들 똑바로 그렇게 맨날 싸움질만 할래? 지금 눈앞에 있는 적을 앞에 두고 니들끼리 그럴래? 너 한번 혼나볼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